3번 만의 성공이었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 러시아와 공동합작으로 만든 1단 액체 엔진과 2단 고체 엔진으로 구성된 2단형 발사체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고흥 외나로도 나로 우주센터.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장이자 세계 13번째 우주센터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시험 발사를 앞두고 조립동이 분주하다. 일단 넣어도 돼. 넣어도 뗄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간 게 중요하니까. 밀착시키고. 시험 발사체 성능 검증을 위한 인증 모델 QM 조립. 인증 모델은 실제 비행에 사용되는 발사체와 똑같은 쌍둥이 로켓이다. 2015년 8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2단계 착수. 2단계 사업 목표는 순수 우리 기술로의 우주 발사체 개발이었다. 한국형 발사체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로 이제 설계와 제작, 시험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형 발사체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발사체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순수하게 우리 손으로 발사체를 개발한 국가 반열에 이제 저희가 올라갈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그런 기술력을 저희가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호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인원만 1000여 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축으로 80여 개의 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3년을 매달렸다. 그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다. 일단 그거 긴장 반, 설렘 반, 모든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트를 돌려. 우주 개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상에서 모든 점검을 마친 후 발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사를 하고 나면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발사체라는 것을 조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많은데요. 가장 첫 번째 정확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디 추진 공급계나 이런 부분에서 누설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바로 이 폭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누리호는 2021년 발사 예정인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이다. 총 중량 200톤, 길이 47.2m의 3단형 로켓. 1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들어가고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1기가 장착된다. 10월 발사 예정인 시험 발사체는 2단으로 길이 25.8m, 최대 직경 2.6m, 중량은 52.1톤으로 누리호의 4분의 1,
2013년 발사된 나로호와 비교하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다. 이 시험 발사체는 그 한국형 발사체에 사용될 75톤 추진력을 가진 액체 추진 엔진을 한 기를 채용한 시험 발사체 로켓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로켓 엔진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능 확인을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되면은 이제 우리가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이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4개를 묶어서 1단으로 사용하는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한국형 발사체는 2021년에 발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민간 기업도 참여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형 발사체를 구성하는 엔진과 연료 펌프, 가스 발생기 같은 주요 부품을 최종 조립한다. 발사체 엔진은 1200여 개의 부품이 만든 정교한 시스템이다. 그 조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품들이 완벽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오차가 있다면 시험은 원점에서 시작된다. 저희가 3D CAD상으로만 만들었던 제품을 실제로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립 자체가 안 돼서 이제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해야 된다거나 조립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오랜 경험으로 기술이 축적돼 있거나 일정 정도 수준에 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걸음마 수준. 하지만 안보 방위 산업과 관련된 우주 개발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설계부터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국내 연구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끊임없는 시험과 실패의 연속. 시행착오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엔진도 이제 저희가 언제 뭐 만들어 왔습니까? 근데 불이 붙어서 타야지 엔진 아닙니까? 엔진을 타게 하려면 시동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 시동 과정을 어떻게 시퀀싱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하드웨어가 망가지지 않고 불이 붙어서 정격전까지 올라가느냐. 그게 그냥 보기에 따라서는 쉬워 보이지만 기술적 난제가 계속됐다. 액체 엔진 개발 과정에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연소 불안정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막대한 양의 추진제가 급속하게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등이 공진 현상을 일으켰다. 엔진 덩치 중에 연소기가 제일 크니까 얘가 안 들어오면 연소기의 나머지 부품들이 다 붙거든요. 얘가 안 들어오면 이제 나머지 일들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제일 전체가 다 그거겠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얘가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니까 이제 우리 계획에 따르면 언제까지 요거를 만들어서 엔진에 줘야지 엔진에서 나머지 부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또 엔진도 따로 시험을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가 연소 불안정이 일어나면 이 연소 불안정이라는 게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엔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진 그 현상이라서 뭐 그런 현상이 있는 상태로는 엔진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자칫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급한 상황.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여 차례의 설계 변경, 재제작, 반복 시험을 거쳤다. 그리고 2016년 2월 엔진 연소 시험은 완료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연소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형 발사체에 들어가는 75톤급 엔진을 초기 개발 단계 지나고
중간 단계에 온 거거든요. 근데 시험 발사체에 실제 들어간 엔진이기 때문에 그 무사히 마쳤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62년 미국이 아폴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일입니다. 1단에 들어가는 F1 엔진에 우리나라와 똑같이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고 4년 동안 2천여 번의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1년 5개월, 20여 차례 실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우주도시 고흥을 뜨겁게 달구는 축제가 열렸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우주항공축제는 우주로 가는 유일한 스페이스 플랫폼 나로호 발사 현장 견학, 스페이스 뮤지엄 우주과학관과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체험, 그리고 로봇과 드론 체험, 어린이 어드벤처와 물의 난장 등으로 재미를 더했다. 나로 우주센터가 우리 고흥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고흥으로서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로 우주센터뿐만 아니라 항공센터, 또 국립 청소년 우주 체험관, 천문과학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학 로켓 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이 소형이지만은 수시로 발사를 해서 그런 발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항공산업도 육성시키고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나로호 발사 이후 고흥을 찾은 방문객은 200만 명. 우주는 여전히 호기심의 대상이고 소중한 관광 자원이다. 우주도시 고흥군의 발전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나로 우주센터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시험 발사 준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독 성능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발사대 자체의 성능을 테스트한다는 수행을 하고 10월 달에 한국형 발사체 주무부처의 수장과 미래 우주 시대를 이끌 전국 대학생 로켓 동아리 방문. 시험 발사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단체 견학이 잦아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을 현장을 확인하고 국가적인 경사에 응원도 보내고픈 마음일 것이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의 또 하나의 그 우주 정복의 메카로 이 관련한 산업들도 연결하고 또 진주 사천 쪽에 우주 부품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연결해서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항공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 사천시. 사천 비행장을 기반 시설로 국내 유일의 완제기 생산 기업인 카이를 비롯 50여 개의 항공부품 관련 업체가 항공벨리를 이루고 있다. 사천시에서는 이제 국가항공 3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고, 거기 이제 항공업체 수주 물량 확대를 위해서 이제 한 12만 평 정도 우리 종포 산단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25만 평 국가항공 3단을 갖다가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고, 2020년에 이제 한 완공을 할 그런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종포 일반 산업단지 안에 있는 카이 종포공장. 카이는 누리호 개발 사업에서 연료와 산화제 탱크 제작을 맡고 있다. 우주로 쏘아 올릴 로켓 윗부분을 제외하면 발사체 대부분은 연료와 산화제를 싣는 추진제 탱크로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발사체의 몸통인 셈. 취재진이 찾은 날은 연료 탱크의 용접이 한창이었다. 발사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없던 분야라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조직을 새로 짰다고 한다. 모니터를 통해 용접 부분을 살피는 연구진의 눈매가 매섭다. 탱크의 두께는 2-3mm 정도. 무게를 줄이는 것이 발사체의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발사할 때의 하중과 탱크 내부의 압력도 견뎌내야 한다. 얇은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제품 핸들링이나 세팅 등의 에러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요. 공정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가지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발사체 특성상 얇은 알루미늄 자재를 이용해서 제작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용접 중 변형과 온도에 따른 수축, 팽창 등이 심해서 그 정밀도를 맞추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사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용접 방법은 플리즈마 기법. 일반 용접과 달리 한 번에 맞춰야 한다. 용접하면 불량이 나오고 다시 공정해서 용접하면 또 불량이 나오고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하나하나 직접 해보면서 공정 과정을 완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 또한 처음이니 말이다. 추진제 탱크는 몸통에 해당하는 실린더와 머리에 해당하는 돔으로 구성된다. 누리호 추진제 탱크 돔은 직경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게 설계됐다. 3.5m에 달하는 직경에 비해서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가 2mm 남짓. 여기에 쓰이는 제작 기술이 바로 스피닝이다. 15mm 안팎 낀 금속 평판 두께가 스피닝을 통해 형태가 만들어진 후 2-3mm로 얇아진다. 일정한 곡률을 이루면서 균일한 두께로 원판을 깎아내는 핵심 기술이다. 한국형 발사체만 해도 그 사업비의 80% 이상은 업체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을 만드는 거, 발사체, 그 탱크를 만드는 거 모두 다 사실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럼 산업체로 넘어가야 되는지 정부가 계속 끌어안지 않고, 왜냐하면 산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효율을 더 따지게 될 거고 더 혁신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거고요. 또 100을 넣어서 100원어치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산업체에서 고민하고 수출도 하는 방법, 그다음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걸 해보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우주개발 기술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응용됩니다. 고체 연료 로켓의 점화 기술은 에어백으로도 쓰이고요. 가볍게 만든 연료통은 탄산음료 캔으로 활용됩니다. 또 주택용 단열재는 인공위성에 탑재한 로켓 맨 윗부분에 최첨단 단열재로 만들어집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찾아갑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우주시설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 플로리다주 메리섬에 있는 우주센터는 이 지역 관광 명소다. 케네디 우주센터로 가는 길. 가장 놀라운 건 깨끗한 자연이다. 줄지어선 코코넛 나무를 따라가면 우주센터가 있는 메리섬에 도착한다. 토지의 9%만 개발, 나머진 자연 녹지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 환경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우주 발사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적도 근처라 지구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원래 이름은 런치 오퍼레이션 센터였다. 그런데 우주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기리기 위해 사망 후 이름을 바꿨다. 미국의 우주 개발을 누가 주도했냐면 케네디, 란슨 드골. 중국은 실제로는 모택동이 쌓이는 거지만 가장 그 심려를 기울인 사람은 장쩌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본은 낙하산입니다. 결국은 대통령 프로젝트예요,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우주 개발에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지켜본 현장이다.
미국 우주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아폴로 세턴 V 센터. 아직까지 달의 먼지로 덮여있는 우주복 등 전시물을 감상하며 시간 여행을 떠난다. 세턴 V는 지금까지 달에 쏜 가장 큰 로켓이라고 한다. 엄청난 규모의 경외감마저 든다. 달 탐사선 아폴로 계획에 사용되었던 통제실 체험은 발사 당시 진동까지 그대로 재현했다. 멀리 발사대가 눈에 들어왔다. 민간 우주개발업체인 스페이스X가 20년간 임대해 사용 중인 39A 발사대다. 지금은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발사대 근처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봤다. 그런데 울퉁불퉁 자갈길이라니. 발사대가 이동하는 길치고는 특이하다. 잘 닦인 아스팔트보다 자갈길이 발사대를 안전하게 운반한다고 한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광객을 사로잡는 케네디 우주센터는 새로운 우주 탐사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시애틀에서 흥미로운 모임이 있었다. 이름하여 뉴 스페이스 컨퍼런스, 세계 우주 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의 면면도 흥미롭다.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는 프론티어 재단 이사장 제프 페이지. So just a few years ago, everyone said, "Oh, you know, if you want to go to space, go work for NASA." We also have some projects now where we're in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민간 우주 유인 우주 수송 개발을 책임지는 나사 부서장 필 맥칼리스터. As Jeff says, Amazon was successful because the foundations of the internet were here. 우주 비행사 전략 및 판매 책임자 블루 오리진 이사 아린. So we hope to open up the space economy by launching small satellites into low Earth orbit. 버진 오비트 신사업 개발 부사장 스티브 아이슬리. I think we're at the most critical juncture for the space ecosystem that we've been at for the last 50 years, really since the late 1970s. 딜로이트 원장 에릭 M. 피셔. 뉴스페이스는 미국의 비영리법인 프론티어 재단이 주최하고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등 민간 우주 관련 기업이 후원한다. 기존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고민하는 기업인들의 모임이다. Was that many of the small companies, and there are many of them now in the US, 10 years ago there were only 10 or 15 new space companies, and now we have over 1,000 new space companies, all just in the last 5 years. And so we needed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ose companies to meet larger companies, to meet investors, to meet vendors and other partners. 모인 우주 벤처인만 200여 명. 우주산업 투자와 국제협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주개발 핵심은 경제에 있다. 냉전 시대 우주산업이 미국과 소련 간의 군사 안보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 육성한다.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민간 우주개발 회사 블루 오리진. 5, 4, command start, 2, 1. 와우. 2016년 로켓 엔진을 재사용했고 우주선에서 비상탈출을 시험 성공하기도 했다. 이 회사가 준비하는 상업용 우주비행은 약 11분. 우주선이 하강하는 10초 동안 최대 5G의 중력을 체험하고 창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행 요금이 약 3억 원. 예약자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다. As Jeff says, Amazon was successful because the foundations of the internet were here. So we have our vertical takeoff, vertical landing, suborbital vehicle New Shepard. We offer that for payload customers as well as eventually for suborbital spaceflight participants. 재활용 로켓에 실용하는 우주산업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기술 자체보다 누가 더 값싸고 신뢰성이 높은 기술로 수익 모델을 설계하느냐에 관심을 쏟는다. 미국 우주재단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3,229억 달러, 우리 돈 362조에 달한다. 10년 전보다 무려 83% 성장했다. I think we're at the most critical juncture for the space ecosystem that we've been at for the last 50 years, really since the late 1970s. And so I think the future of the space market could go one of two ways. And the critical piece of this to me at this point is figuring out how we can work better across different portions of the space ecosystem, how we can speak the same language of business, how we can build the right capabilities and let them coexist across all the different portions of the stakeholder groups that are required. 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주산업에 뛰어든 국가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3년 37개국에서 2015년 59개국으로 1.6배 증가했다. 전통 강호 미국, 러시아, 유럽은 물론 인도,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약진이 뚜렷하다.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은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형 위성 시장이 커지는 이유다. 소형 인공위성 시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인공위성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우주산업으로 키워가면 인공위성 자체가 늘어온 만큼이나 많아져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국가가 미래 동력 산업으로서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어느 우주 선진국이고 간에 제일 처음에는 국가가 주도합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주 개발이란 것이 멀리 있잖아요. 예전부터 뭐 어떤 정부에 상관이 없이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그 과제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여러 그 계획을 수정을 해가면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떤 정부에 따라서 조금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열망을 좀
많이 받아서 이거를 막 이렇게 푸시를 하는 방식으로 좀 재촉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기다려주는 긴 호흡의 좀 그런 그 정책에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번에 새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기존에 진행해오던 많은 그 사업들을 일단 점검을 해서 애로들을 좀 살피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서 정책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개발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위성, 발사체, GPS로 알려진 항법, 그리고 우주 탐사. 우리나라 위성 기술은 필요한 위성을 자체 제작해 쏘아 올릴 수도 있고 해외로 수출도 합니다. 나머지 3가지 분야는 앞으로 도전해야 할 과제죠. 그런데 이 4가지 우주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쌍두마차를 달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 제1의 항공 우주 도시 툴루즈. 파리에서 680km나 떨어진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항공기 제작업체 에어버스 등 300여 개의 항공우주 기업이 있다. 풍부한 인프라는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10년간 20만 명이 증가했고 지금도 한 해 8,000명에서 1만 명이 새로 유입된다. 특화된 항공우주 산업으로 프랑스 제4의 도시가 된 툴루즈. 투자 전담팀은 시청에서 가장 바쁜 부서다. 툴루즈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과 단체를 적극 유치, 재정의 상당 부분을 기여한다. 이런 성과는 시의 과감한 지원도 한몫했다. Vous savez, nous sommes une ville étudiante, une ville qui vit avec de l'ordre de 16 000 à 17 000 étudiants sur le territoire de Toulouse Métropole, dont 12% d'étrangers. Nous sommes une ville qui attirons le monde étudiant. Et les Toulousains aiment beaucoup être mélangés à ces étudiants qui viennent sur notre territoire. La raison pour laquelle les Toulousains aiment l'industrie du spatial, c'est que d'abord, elle est très pourvoyeuse d'emplois. Et ensuite, elle fait rayonner la ville. À titre d'exemple, simplement, je vous citerai une belle entreprise que nous avons sur notre territoire, qui est une PME, petite et moyenne entreprise, 120 salariés, qui s'appelle ESSP, et que vous avez choisi, vous, en Corée, pour accompagner votre système de géolocalisation coréen. ESSP n'est autre que l'opérateur de EGNOS, qui est le système de géolocalisation européen que nous avons choisi. 대학생과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책은 젊은 층의 증가를 가져왔다. 인구 96만여 명 중 대학생이 10만 명, 이 중 16,000명이 항공 우주 분야에서 공부한다. 툴루즈의 미래가 밝은 이유다. 위성 발사체 아리안 스페이스 시리즈를 개발해온 프랑스 국립우주센터를 찾았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남아메리카 프랑스형 기아나의 로켓 발사장이, 이곳 툴루즈 연구센터에서는 인공위성, 우주 왕복선, 위성 발사용 로켓 등을 개발하고 있다. Je suis en charge de toute la préparation du futur, donc les futures générations de fusées européennes, le programme de recherche et technologie, et de démonstration et d'avant-projet relatifs à ces activités. Alors nous concevons et nous opérons des fusées depuis près de 40 ans avec la série des fusées Ariane. Nous avons été les concepteurs de cette série, d'Ariane 1 à Ariane 5, et nous avons fondé très tôt, dans les années 80, Ariane Espace, comme étant une entité commerciale qui exploite ces fusées pour le besoin des marchés commerciaux, donc essentiellement des satellites de télécommunication. 기술 혁신은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아리안 6호의 발사 비용은 885억 원, 1264억 원에 달하던 아리안 5호보다 40% 이상 절감했다. (1980년) 설립된 아리안 스페이스는 세계 발사체 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하는 다국적 우주 개발 업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인공위성 대다수도 아리안 로켓에 실려 우주 공간에 안착했다. 세계가 우주 개발로 주목하는 화성 탐사. 8, 7, 6, 5, 4, 3, 2, 0. 지난 5월 나사는 화성 지질 탐사선 인사이토를 쏘아 올렸다. Robotic explorer to study the interior of Mars. 11월 화성에 도착하면 화성의 역사, 태양계의 진화와 형성 과정 등을 연구할 것이다. 최근 툴루즈 우주센터에서는 화성에 보낼 탐사 로봇을 개발 중이다. Le futur, c'est, je pense, trois aspects finalement au niveau de l'espace. Le premier, des applications de plus en plus grandes dans la vie quotidienne. On a parlé de la géolocalisation. De plus en plus, pour construire une maison, on fait appel aux images des satellites. Donc ça, c'est le premier sujet, les applications. Le deuxième sujet, c'est tout ce qui a trait à l'exploration. Parce que l'exploration, ça fait rêver les astronautes, aller sur Mars, aller sur la Lune, aller à la conquête des planètes, des astéroïdes. C'est vraiment un sujet qui porte beaucoup les jeunes en particulier vers les technologies spatiales. Et puis le troisième sujet, c'est bien sûr la lutte contre le changement climatique, parce qu'on se rend bien compte que le climat, c'est un enjeu qui devient de plus en plus important et les satellites sont irremplaçables pour observer le climat. Il faut savoir que lorsqu'on veut décrire le climat, on parle de 50 variables climatiques essentielles. 그리고 세 번째 마스코트 아까 그거는 일본하고 지금 변화하는 우주 개발 환경 속에서 크네스 우주센터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국가 간 협력이다. 위성 발사에 있어서 미국, 일본과는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인도의 위성센터 건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항공우주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시테드 레스파스. 우리말로 풀면 우주의 도시다. 입구에 들어서자 거대한 로켓이 보인다. 아리안 5호다. 높이 53m에 달하는 아리안 5호 모형 외에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 우주정거장 미르 모형 등이 전시돼 있다. 호흥 나로 우주센터와 우주의 물을 주제로 위성 영상을 공동 전시한 인연이 있다. Les visiteurs ici donc ont tous les âges. Le centre intéresse et suscite la curiosité des enfants, des adultes, des scientifiques, des chercheurs et des personnes plus âgées qui viennent pour se distraire, pour connaître, pour apprendre et pour avoir envie de faire des études, envie d'en savoir plus. Voilà, donc bienvenue encore une fois à la Cité de l'Espace. 최첨단 장비를 통해 7가지 테마별 체험을 거치고 나면 우주에 대한 환상이 현실로 된다. 한 해 방문객 40만 명. 개장일에 60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가 됐다.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와 서비스는 필수. 가는 곳마다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가 따른다. 시테드 레스파스는 과학이면서 산업, 그리고 주민에게는 직업이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고흥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입니다. 발사대는 비행기로 말하면 활주로와 공항 같은 역할을, 배로 말하면 항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발사대는 우주 발사체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 종합연소 시험 날짜가 정해지고 짧은 장마 뒤 폭염이 시작됐다. 시험 발사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됐다.
2단 발사체가 육중한 모습을 드러내자 일사불란 움직이는 연구진들. 산화제 탱크를 발사체에 장착해야 한다. 그동안 수백 번도 더 했던 작업이라 업무 지시는 따로 필요 없다. 오케이, 됐습니다. 굿. 모든 게 순조롭다. 예감이 좋다. 우리가 우주에 뭘 보내고 싶으면 우리의 발사체가 있어야 되고, 혹자는 외국에 그냥 맡기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외국에 돈을 주고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우리 거를 발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거를 발사하려면 우리의 발사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는 아마 우주 개발도 국제 공동 협력이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협력에 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력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술력이 있어야만 그런 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기술력의 상징이 바로 우주 발사체 기술 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발사체가 건물을 빠져나온다. 실제 비행하게 될 발사체와 같은 75톤급 액체 엔진을 탑재했다. 무게, 크기, 연료 탱크, 설계 구조 등 모든 것이 똑같다. 최종 연소 시험까지 연구진들은 휴가를 연기한 상태. 사계절을 3차례 보내고 밤낮 없이 시험과 개발에 매달렸는데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엔진 스탠드까지 1.5km. 평소엔 차를 타고 움직였던 거리다. 대형 트레일러에 실린 발사체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폭을 맞춰보는데 안전한 이송이 최대 관건. 이 정도면 국가원수급 철통 경호다. 시험 발사체를 발사하려고 그러면 지상에서 그 시험 발사체와 같은 똑같은 추진기한 단을 1단을 연소 시험을 하는 게 제일 최종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 발사체용 발사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대 구축인데 발사대도 마지막 그러니까 인증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사장의 인증 시험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사대에 장착하면 성공이다. 느리지만 제 속도로 조심하되 정확하게 자리를 찾아간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우여곡절 많았던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7월 5일. 오늘 시험은 액체산소와 연료 케로신이 산화되는 시간을 점검한다. 140초까지 사고 없이 연소되면 성공이다. 발사체가 비행하지 않고 지상에 고정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다. 연소 시험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하는 제어 계측실. 연구진들도 자리를 잡고 앉았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예정 시간을 넘기고 시험이 연기됐다. 발사체 개발은 실패를 딛고 완성해가는 기술이라고 애써 위안을 삼았다. 초조한 시간이 흘러갔다. 이대로 취소되는 건 아닌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초 예상치 않게 이제 거의 진행되는 중간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저희들 실제 담당하는 그 담당 실무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니 약간의 이제 시험 연기 지연이 좀 있으면 수정해서 계속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믿고 이제 소위 홀딩을 시키고 이제 진행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그런 지연보다 쉽게 저희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계획됐던 연수 시험을 중단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발사체 산화제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레벨 보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야 한시름 놓이고 발사대의 연소 준비도 완벽했다. 최종 발사 시각은 5시 14분 56초.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불기둥을 뿜어냈다. 잠시 후 물이 순식간에 끓어오르는가 싶더니 거대한 수증기를 피어낸다. 성공이었다. 시험 발사체를 아주 동일한 이제 인증 모델이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 그 이제 발사하고 똑같이 불을 붙여보고 하늘로 올려보는, 그 대신 이제 하늘로 못 올라가게 잡고 있었죠. 연소 시험이라는 것을 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서 어쨌건 아주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진 입장에서는 그래, 이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 엔진을 가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요. 저희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엔진 연소 시간을 14초나 넘겨 154초를 이겨낸 것은 누리호 시험 발사의 성공 확률을 높였다. 이번에 엔진 개발을 잘 해놓으면 향후 다른 발사체에도 적용,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로드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단, 2단, 3단 있는 거를 똑같은 거를 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저희들이 이제 1.5톤까지 인공위성을 저궤도까지 700km까지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걸 크게 할 수도 있고, 그 엔진을 갖다가 뭐 10개를 붙여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하나만 잘 개발되면 75톤. 뭐 또 작게 가지고 또 저궤도도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그 엔진 하나 개발하는 게 잘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거의 뭐 발사체 쪽은 좀 안정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시대가 활짝 열렸다. 2021년 3단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우주 주권 국가가 된다. 누리호의 비상은 이미 시작됐다.